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운동하셨나요? 네. 운동하기 참 굳은 날씨입니다만 우리 최선을 다해 보기로 해요. 자, 오늘은 공부시키실 때 아마 이런 고민 안 해보신 적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때 내 선택이, 내 생각들이 다행히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마다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가 강점을 보이는 과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아이마다 각각 얘는 그래도 이걸 잘하는 편이야, 얘는 이걸 잘하더라 하면서 아이마다 강한 곳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과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 그리고 중등까지도 공부하는 주요 과목들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문해력을 요구하는 국어, 영어 과목, 이걸 한 덩이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수학, 과학 과목이 있고요. 암기를 요하는 사회, 그리고 역사 같은 과목들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우리 아이를 생각을 하실 때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이거는 강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이건 좀 약한 편이야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아마 또 이걸 보시면서 저희 아이는 다 약한데요, 다 엉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하시면서 지치신 분들 당연히 있으십니다. 많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절망보다는 이 아이를 그래서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성취감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를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중 덜 싫어하고 그중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 과목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실에서 매년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20, 30명 되는 아이들을 매해 만나면서 느낀 거는 그 어떤 아이도 강한 과목, 약한 과목에 있어서 똑같은 아이는 없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지 않더라,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으로 어느 정도는 아이가 처음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감을 확 보이는 그런 과목들은 아이마다 있지만 그 이외의 과목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 그리고 잘하는 과목들, 자신 있는 과목들에서 얼마나 자신감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이가 잘하는 과목 있죠. 수학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글이 쭉쭉 읽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머리에 막 입력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 과목을 내 과목이라고 할게요. 내 과목은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어든지 영어든지 국어 영어든지. 자, 그러면 내 편은 일단 확보를 하세요. 확보를 하라는 게 막 초등 때 수능 수준까지 만점으로 올려놔라, 쭉 빼라 라는 게 아니고요. 이 내 편, 내 과목을 다른 과목들, 상대적으로 자신 없고 어려워서 그리고 지루하고 관심이 없어서 하기 싫어하는 과목들을 공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내 편을 제대로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해요. 편이 하나 있으면요, 마치 식량을 비축해 놓은 것처럼 든든한 마음이 드는 상태에서 공부를 다 잘하지는 않는데 내가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야 라고 아이 스스로 굉장히 자신감을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교실에서 보면 선생님 저 공부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날 뭐 과학 실험에서 굉장히 아이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칭찬을 크게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근데 저 과학 잘해요, 선생님 저 과학에 소질이 있나 봐요 하면서 어떤 특정 과목을 자기가 잘하고 좋아한다 그러면서 수업 자체에, 그 다음에 교실 생활, 공부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내 과목, 내 편을 하나 확보를 해두고 이것들을 내가 정말 잘한다, 그리고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라고 이 과목을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점점점 하나씩 내 편이 아니던 과목들을 내 편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고3까지의 미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의 입시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에게 매우 유리한 그런 제도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들을 통해서 약하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까지 도전해서 결국 거기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크게 망했어 라고 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힘,
그 힘은 결국 내 편, 내 과목에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확장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확실하게 이거는 잘하는 과목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초등 시기에 아이를 눈여겨보시면서 유독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성취가 좀 쉽게 나오는 과목 있죠. 아이가 타고난 그런 분야의 과목들을 가지고 아이를 부르실 때 그 과목의 박사님, 그 과목의 천재,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붙여주세요. 예를 들면 과학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막 국어, 영어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자, 그러면 국어, 영어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주고 싶고 막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 하시겠지만,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의 자신감과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가 좋다,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과학 천재, 과학 교수님, 과학 박사님, 과학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칭을 하나 불러주는 것, 호칭을 부르는 것 하나가 별 차이 없어 보여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달라요. 어른들한테 누가 잘한다고 해서 박사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크게 막 기분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아이들을 대하실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대해 주셔야만 그 전략이 먹히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아이들의 공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교실에서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정말 사회 시간에 열심히 하고 실제로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사회 박사님, 사회 천재, 사회 교수님, 사회 전문가 이렇게 호칭을 불러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공부에 관심 없고 맨날 막 밥 먹고 싶어 하고 쉬는 시간에 나가고 싶어만 하던 그런 아이들도요, 본인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순간 그 과목에서 내가 그 호칭에 맞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내 편, 내 과목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경험, 그리고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 과목은 정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럴 수 있게 만들어지는 호칭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내 편인 내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지적인 허영심을 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과목을 잘해서 잘난 척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잘한다라고 본인이 우쭐하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정말 위한다라는 이유로 잘 못하는 과목을 꺼내면서, 야, 영어만 잘한다고 다냐? 결국 수학이야. 야, 너 수학 하나 잘하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해? 너 영어 단어 제대로 모르잖아. 딴 애들은 영어 얼마나 지금 레벨 높이 올라갔는지 알아? 하면서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해서 뭔가 좀 자신감을 피력하려고 하는 순간 굳이 내 아이가 약한 과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교만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아이한테 정신을 바짝 차리게 찬물을 막 끼얹으시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나는 오늘부터 부족한 과목도 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방법이 맞습니다만,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그래도 잘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과목에 대해서 말을 꺼냈는데, 너 이거는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이야? 겨우 그거 가지고? 다 잘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비교와 비난이 섞인 그런 말들을 듣고 나면 그냥 공부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더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도 현타가 오는 순간인 거죠. 자, 그래서요, 아이가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부추겨 주시고, 설명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와,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는 몰랐다. 어렸을 때부터 이 과목을 정말 좋아하고 책을 열심히 보고 찾아보더니 이렇게까지 대단한 수준이 되었구나. 이 정도면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수준이 아닐까? 이 정도면 적어도 이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어른 수준의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지적인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 발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한테 박사님이라고도 불러주고 아이가 막 설명할 때 막 피드백 해주고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줬는데 결국 우리는 부족한 과목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것들을 보완해 가서 그것 때문에 입시를 실패하지 않게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고민은 하셔야죠. 자, 그러면 언제쯤부터 그 고민들을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초등 시기 내내는 아이가 잘하고 강점인 과목, 자신 있는 과목들을 얘를 딱 붙들고 쭉 전체 공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 그 과정을 쭉 지속하시면서 부모님은 계속해서 이 아이가 그 다음으로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은 무엇일까? 그 과목은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부족한 과목은 무엇이고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나은 과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서 아이가 다음에 도전해 볼 정말 자신 없고 싫었던 과목들을 확장하게 된다면 어떤 순서로 어느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때부터 그걸 보완하는 작업을 하셔도 크게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입시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하기는 정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요. 아이가 공부 자체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흥미가 없고 잘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과목을 계속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봤자 아이는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지치고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 시기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의지가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하고 잘하는 과목을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고 사실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공부가 나쁘지 않아 라는 감정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기초적으로 국영수에 대해서만 구멍이 심하지 않게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영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간에 정말 이제 훅 처져 있는 과목들을 하나하나 메우면서 가는 과정이 저는 중학교 3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초등이 아니라 중등에서 다시 한번 오는데 이렇게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문해력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하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문해력 챙기시면서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내 편으로 확 만들어서 우리 집에 박사님 한 분씩 계시잖아요. 네, 그 박사님과 함께 초등 시기 내내 우리 아이가 정말 자신감 있는 그런 공부, 좋은 감정을 가진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무슨 박사님인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하니까 책 잘 읽는 박사님들이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아이들 각자 이거는 정말 잘해 라고 생각되는 분야들 있다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아이의 강점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라고 댓글로 네, 저희 아이는 영어 박사입니다. 혹은 뭐 글쓰기 박사입니다. 하시면서 아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끌어가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서로 맞다, 내 아이도 이런 거 강점 있는데 라고 내 아이가 박사였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무슨 박사님인지 댓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